반갑습니다. 한국사의 해설에 품격 담은 사학도 해품사입니다. 자, 이번 영상에서는 2022년에 첫 한능검 기본 회차인 57의 해설을 다루겠습니다. 사실 지금 촬영의 기준으로 영상 해설이 상당히 미뤄졌는데 지금 안 다룰 순 없을 것 같아가지고 일단은 이 해설 통해가지고 57에 대한 일단 기본적인 총평을 말씀드리면은, 일단 이 57의 난이도에 대한 여러분들에게 뭔가 설명부터 먼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이번 57의 기본편 난이도는 거의 지금까지 시행된 개편 이후의 기본편 중에서 거의 탑 2급에 들 정도로 매우 어렵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2회차가 실제로 합격률이 엄청나게 낮게 나왔는데, 그 원인을 일단 조금 분석드리면은, 일단 제가 판단했을 때는 일단 2회차가 좀 기본편 수험생이면 특히 더 싫어할 만한 문화유산 파트의 비중성이 압도적으로 높았어요. 다른 회차에 비해 유독 문화유산이 많이 나온 특징이 일단 확인되고요. 그리고 키워드라던가 아니면 일종의 그런 유형의 난이도가 상당히 높게 나왔어요. 그래서 이게 기본편 수준에서 이렇게까지 키워드라던가 이런 유형까지 나올 수 있다고 싶을 정도로 까다로운 그런 문제 같은 게 유독 많이 보이는 차랄 수 있을 것 같고, 여기에 플러스로 일단 테마사 이따 말씀드릴 거긴 한데, 이 테마사의 경우에는 쉽게 말하면은 일종의 특수 주제를 가지고서 나름대로 여러 시기를 아우를 수 있는 그런 주제 같은 걸 내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특히 기본편 입장에서는, 근데 여기서도 상당히 기본편에서 이렇게 문제를 까탈스럽게 낸다고 싶을 정도로 어려운 유형이 많았기 때문에, 이런 조건들이 모두 합쳐져가지고 합격률의 그런 추락에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회차가 좀 유독 많이 어렵게 느껴졌을 텐데, 그래가지고 앞으로 좀 이런 시험을 어떻게 대비하면 좋을지 저도 한번 방향성을 제시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해서 시작하면은, 먼저 1번 다음 축제에서 체험할 수 있는 활동으로 적절한 거 얘기했는데, 제가 맨날 또 까먹는데 이번에도 좀 참고하면 좋을 강의를 제가 안 적어놨거든요. 그래서 일단 1번부터 8번까지는 제가 조금 분할 촬영해가지고 일단 여기 있는 것들은 제가 일일이 적으면 설명드리고, 그 뒤에 강의부터는 제가 조금 미리 적어서 보여드릴게요. 아무튼 근데 일단 1번은 솔직히 안 어렵어요. 첫 페이지부터 그렇게 문제를 양심 없이 낸 회차는 아니거든요. 여기는 그냥 구석기 시대, 동굴이나 강가에 막지 샀다. 그냥 구석기 냈으니까 별 설명 없이 바로 시작할게요. 그럼 구석기 시대 찾도 되니까 1번 가라바키로 실뽑기, 이거는 신석기 시대의 그런 의류 제작을 위해 사용한 도구니까 틀렸고요. 2번 뗀석기로 고기 자르기, 여기서는 지금 뗀석기랑 관련된 게 보이진 않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능검에서 주먹도끼라던가 아니 찌개 같은 도구 나오면은 싹 다 구석기에 그 뗀석기 관련된 겁니다. 정답 2번이고요. 3번 점토로 빗살무늬 토기 믿기, 신석기죠. 그래서 민무늬 토기, 미송리식 토기가 청동기고 신석기가 빗살무늬 토기입니다. 자, 4번 거푸집으로 청동검 모형 만들기, 말 그대로 청동검을 얘기했으니까 청동기예요. 해풍사님, 거푸집은 철기 아닌가 할 수 있지만 이 솔직히 말하면은 거푸집의 경우에는 제가 판단했을 때는 이게 정확히 청동기 후기 시기부터 이어진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청동기 시기 후기부터 연결해서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정답은 2번입니다. 자, 2번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거 얘기했는데, 일단 여기는 3강을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는 사실 이 고대 철기 국가 유형은 여러분들이 그냥 관련 키워드만 암기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 관련 키워드 잘 암기했냐 못했냐 거기서 사실 점수가 갈립니다. 그래서 어려운 문제는 아닌데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여기 제천 행사인 무천을 여는 모습, 그리고 책화라는 풍습이 언급됐죠. 그래서 이 유형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특정 국가의 뭔가 혼인풍습, 제사풍습, 특산물, 아니면 대표 관직, 이 네 가지를 외우는 게 제일 구별해요.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 다른 파트에 비하면 좀 암기 파트이기 때문에 초반 공부에 조금 까탈스러운 걸 유도하지만 매번 나오는 기출이라 아셔야 되는데, 아무튼 간에 이런 식으로 무천이라던가 책화랑 관련된 국가는 동해입니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부영이랑 고동이는 동무다 할 때 동무 이렇게 외우시면 좀 쉬워요. 1번 서옥지라는 혼인풍습을 표현했다. 자, 이거는 고구려의 그런 혼인풍습으로서 남자가 여자 집에 가면은 고구려고, 여자가 남자 집에 가면은 옥저입니다. 틀렸고요. 2번 무예를 익히는 화랑도는 신라의 청소년 집단으로서 삼국 통일에 기여했죠. 안 맞고요.
3번 특산물인 단궁, 과아마, 반어피를 그려보자. 맞죠? 이 동해의 경우에는 이 단과반이라는 그런 일종의 특산물이 정말 빈출 키워드 잘 나오기 때문에 이거 반드시 외워두실 필요 있습니다. 정답 3번이고요. 4번 지배층인 마가, 우가, 저가, 구가를 등장시키자. 자, 이거는 백제의 사출도랑 관련된 키워드의 지배층,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는 솔직히 키워드 암기 싸움이기 때문에 외우신 만큼 점수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는 좀 외우시는 훈련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네요. 정답 3번입니다. 자, 이어 3번 다음 자료 해당되는 나라. 자, 이거 같은 경우에는 2강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사실 이 기본편 수준에서는 이 문제 어렵게 안 내요. 그냥 제가 맨날 강조하는 키워드 몇 가지만 암기하시면 맨날 똑같은 거 또 내거든요. 근데 이번 똑같아요. 일단 첫 번째 당구란 거. 이 국가의 건국자 언급됐고요. 밑에 사료가 조금 어려울 수 있지만 제가 이 국가의 멸망 시점과 관련된 당시에 한무제, 중국의 한나라의 무제가 침략해가지고 이 우거왕 시기에 수도인 왕검성이 함락되면서 여기 문제 제시된 고조선 멸망했다 했어요. 그래서 기본표 수준에 솔직히 말하면 네 가지 키워드만 암기해도 문제 풀어요. 당군왕검, 우거왕, 왕검성, 그리고 여기 있는 번금팔조, 이 네 가지만 외우셔도 어차피 키워드 거의 반복됩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 키워드를 반드시 외우시는 것을 권장드려요. 사실 이거 외에 키워드 진짜 더 안 냅니다. 정답 4번이고요. 나머지 1번 신성지역인 소도, 이거는 사망과 관련된 키워드고요. 2번 낭랑, 외등의 철을 수출한 거, 이거는 가야, 뭐 예전으로 치면 변환까지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무튼 틀렸고요. 3번 화백회의에서 중요한 일을 결정한 건, 이건 신라랑 관련된 키워드이기 때문에 정답은 4번입니다. 자, 4번 가왕에 대한 설명. 자, 이 문제의 경우에는 4강을 보시면 되는데 기본편 수준에선 이 문제가 조금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조금, 많이는 아니고 조금 어려울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자, 보면은 이 문제의 경우에는 여기 있는 이 신라와 고구려의 관계를 알 수 있는 걸로써 신라에 침입한 외를 격퇴하고 이를 계기로 여기는 호우명 그릇이 신라의 호우총에서 발견됐다. 이게 힌트인데,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 문제에 제시된 고구려는 400년에 신라의 내무랑을 구원해줬어요. 그래서 당시에 이 왜구가 침략해가지고 당시 이 문제에 제시된 왕 시기에 군대를 파견해가지고 이 신라의 내무랑을 구원시켜줬거든요. 그래서 당시에 고구려 왕은 광개토 대왕입니다. 이 임무를 낸 건데 정답 키워드가 조금 어려울 수 있었어요. 보겠습니다. 1번 태약을 설립하였다. 소수림왕입니다. 틀렸고요. 그래서 불교, 태약, 율령 나오면 소수림왕이고요. 2번 낙랑군을 몰아냈다. 뭐 낙랑군이라든가 그 서한편 동령처럼 뭔가 북쪽을 한번 영토를 넓힌 왕은 미천왕인데 이게 키워드가 살짝 어려울 수 있었을 것 같네요. 아무튼 틀렸고요. 3번 천리장성을 축조하였다. 이 천리장성이 처음 축조가 시작된 시기는 영유왕 시기고 이거를 완성한 시기는 보장왕 시기이기 때문에 거의 고구려 말기 시기의 역사이기 때문에 관련이 없고요. 정답은 그래서 영락이라는 연호를 사용하였다. 이게 정답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최초의 연호인데 여러분들이 사실 기본편 수준에서는 이런 식으로 연호 키워드 잘 안 외웠어가지고 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비슷한 키워드로는 버풍왕의 건원 정도 있거든요. 그래서 뭐 다른 왕은 모르더라도 이 두 왕 정도의 연호는 여러분들이 암기를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조금 어려울 수는 있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5번 가나사의 시기다 사실. 자, 이 문제의 경우에도 4강을 똑같이 보시면 되는데 이 문제는 앞서 다룬 왕에서 조금 더 연장된 거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문제는 지금 어떤 걸 다룬 거냐면, 자, 일단 가해 보겠습니다. 자, 고구려가 도읍을 평양으로 옮겨서 한성을 내려올 것 같다. 자, 근데 지금 나의 시점 보면은 왕성이 함락되고 왕께서도 목숨을 잃었다고 하는데, 그래서 문주왕이 웅진 온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공통적으로 어떤 시기냐면은 지금 고구려를 기준으로 했을 때는 일단 이 장수왕 시기에 이 장수왕의 그런 활동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나라의 역사, 우리나라 아니라 그 백제의 역사에 영향을 미친 거, 지금 그걸 얘기한 건데 이 시기는 그러니까 더 쉽게 말하면은 427년에
평양으로 천도했다. 지금 그걸 낸 거고 여기는 웅진 천도를 낸 겁니다. 근데 이 웅진을 천도하게 된 배경이 뭐냐면 이 장수왕께서 백제 계로왕을 한성을 여기 공격해가지고 죽여버려가지고 이 계로왕의 아들인 문조왕이 웅진을 선도하는 그런 배경을 가져온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러면 이런 상황이 나오기까지의 배경이 어떻게 되는지 지금 그걸 찾아야 되는데 보겠습니다. 1번 고구려가 옥저를 정복했다. 자, 이거는 너무 옛날이에요. 이거는 거의 1세기쯤 가야 되다 보니까 시기가 너무 옛날이어가지고 아예 연결이 될 수가 없습니다. 틀렸고요. 2번 백제가 신라와 동맹을 맺었다. 이게 정답이에요. 왜냐하면 이 평양을 천도하다 보니까 저 강력한 고구려가 우리를 위협할 것 같아. 그래가지고 당시에 그 백제의 비유왕과 신라의 놀지왕이 최초로 동맹을 맺어가지고 고구려에 대항하고자 전략을 짰던 게 나제 동맹의 시작이어가지고 정답은 그 흐름을 봤을 때는 2번이 맞고요. 3번 백제가 관산성 전투에서 패배하였다. 자, 이거는 백제를 기준으로 했을 때는 성황시기인데 지금 여기는 웅진천도인데 지금 이 시기가 나오려면은 웅진 이후에 사비시기고 연도로도 6세기 때문에 너무 뒤어가지고 안 맞고요. 4번 고구려가 안시성에서 당군을 물리쳤다. 자, 이거 같은 경우에는 645년에 안시성 전투를 말하는 건데 역시 이건 더더더더 뒤에요. 이거는 당나라까지 나와야 되는데 이거는 7세기까지 가야 되기 때문에 너무 안 맞아요. 그래서 이 문제의 의도는 결과적으로 일단 한번 평양을 선도한 다음에 고구려가 너무 위협을 주니까 한번 이 백제랑 신라가 동맹을 맺었고 그 이후에 이제 동맹 맺어가지고 방어를 했음에도 결과적으로 이 장수왕이 침략으로 인해 가지고 이 백제의 계로왕이 죽게 되면서 이 웅진을 천도하는 결과를 가져왔기 때문에 그 흐름을 고려했을 때는 결과적으로 2번이 제일 자연스럽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인 겁니다. 이 문제 조금 어려울 수 있었어요. 자, 7번 밑줄근 그의 활동으로 옳은 것. 자, 이거는 7강을 보시면 됩니다. 삼국시대 통일과정 관련된 건데 자, 잘 보면은 이 문제 여기 일단 처음에는 일단은 이 인물이 고구려에 있었는데 이 인물이 고구려에서 신라로 무사히 돌아온 다음에 당으로 건너가 동맹을 맺었다. 아, 잘못 읽었네요. 자, 일단 먼저 왼쪽부터네요. 다시 한번 드릴게요. 자, 일단 이 선덕여왕식의 이 문제 제시된 인물이 고구려에 가가지고 군사를 요청했었는데 이 중령 이북의 땅을 주지 않으면은 군사를 주지 않겠다 해가지고 이 김춘추가 김춘추가 여기 문제 제시된 인물이 감금되는데 무사히 돌아가지고 결과적으로 처음에는 고구려 요청했다가 빠꾸 먹고 나중에 여기 있는 당나라 넘어가가지고 648년에 나당 동맹을 체결한 이 인물이 김춘추예요. 아, 제가 설명하다 정답을 말해버렸네요. 그래서 이 김춘추의 최대 역작은 여기 648년에 나당 동맹을 체결했다. 이거를 이해하는 게 중요했어요. 그래서 원래 이 김춘추가 당시 이걸 하게 된 계기가 뭐냐면 이 대야성 전투를 계기로 이 백제 장군이 자신의 가족들 다 죽여가지고 김춘추가 빡쳐가지고 복수를 하기 위해 가지고 처음에는 고구려 요청했었고 근데 고구려랑 대화가 안 통하니까 이 당나라 넘어가가지고 결과적으로 그런 동맹을 체결해가지고 이제 백제도 공격해버리고 고구려 공격해버리고 이런 식으로 작전을 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김춘추는 당시에 외교 활동에서 크게 역할을 했다. 그거를 이해하시는 게 정말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고 자, 나머지 보겠습니다. 나머지 같은 경우에는 이 김대성의 경우에는 불국사랑 석굴암을 만든 통일신라의 그런 문화유산을 만든 대표 인물이랄 수 있겠고 사다함이랑 이사부는 이거 나눠서 얘기할게요. 근데 사다함이랑 이사부는 공통적으로 얘기하면은 대가야를 멸망하는데 공헌한 신라의 인물이고 여기에 플러스로 이사부의 경우에는 우상국 정벌, 그러니까 지증왕 시기에 울릉도로 정벌한 역할을 했었어요. 근데 나중에 이사부가 이 대가야 정벌을 했다는 것만 좀 추가적으로 알아두시면 될 것 같네요. 아무튼 간에 그런 흐름 때문에 정답은 2번입니다. 자, 그러면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가 국가에 대한 설명 옳은 거. 자, 2강의 경우는 10강을 보시면 되는데
이 문제가 살짝 어렵다고 어려울 수 있던 게 이 국가의 문화유산 정확하게 알지 않았다면 헷갈릴 수 있어요. 힌트가 이거밖에 없었는데 여기 영광탑. 이 문제 제시된 국가의 대표적인 전탑, 즉 벽돌탑이고요. 그리고 눈치가 좀 있었다면은 이 정효공주, 그러니까 정혜공주랑 정효공주도 은근 이 국가의 힌트로 잘 나오거든요. 특히 이 정혜공주랑 정효공주가 문왕의 딸이어가지고 이게 가끔 나올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발해랑 관련된 문제를 낸 건데, 그래서 발해 유형 같은 경우에는 기본편 수준에서는 뭐 석등이라던가 연꽃무늬기와 즉 수막새라던가 아니면 여기 있는 영광탑 그리고 이불병자상 등의 대표적인 문화유산을 조금 더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보겠습니다. 1번 송악에서 철원으로 도읍을 옮긴 건 후고구려입니다. 안 맞고요. 그래서 발해 같은 경우 수도가 나오려면 이런 게 나오는 게 아니라 뭐 상경, 중경 이런 게 나와야 돼요. 상경, 중경. 아니 동경도 있는데 뭐 그런 건 몰라도 될 것 같고, 2번 수해 군대를 살수에서 크게 물리친 건 고구려의 을지문덕과 관련된 거죠. 관련 없고요. 3번 인재 선발을 위하여 독서 서품가를 시행하였다. 통일신라의 원성왕식인데 관리 임용 제도를 빡세게 가지고 원성을 많이 받으신 분이죠. 그래서 정답은 4번 정당성 아래에 육부를 두어 행정을 담당하겠다. 그래서 이 문제 시대 국가는 뭐 선조성, 정당성 이런 식으로 삼성과 이 밑에 뭐 육부를 두어가지고 운영했었는데 그 삼성 육부를 낸 거예요. 그래서 정당성, 중대성, 선조성이랑 뭐 충인의 예지신의 육부를 낸 건데, 사실 제가 심화편을 가르칠 때는 이 삼성을 무조건 외우라거든요. 정당성, 중대성, 선조성 이거 무조건 외우게 시키고, 육부는 안 외워도 이건 암기시키는데 기본편은 조금 꼼꼼하게 공부 안 했다면 이것도 헷갈릴 수는 있었을 것 같네요. 다만 선지가 나머지가 너무 명확해가지고 틀릴 것 같진 않았습니다. 자, 8번 다음 일기에 소재가 된 유적으로 옳은 것. 이 문제 어려웠어요. 이 문제 어려웠어요. 일단 이거 14강 보시면 되는데 이 문제 저도 살짝 당황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 키워드가 이게 정답 키워드가 어려웠던 게 아닌데 나머지 오답의 난이도가 솔직히 이거 심화편 수험생들도 거의 모를 만한 것만 줘가지고 오답 선지가 상당히 당황스럽게 낸 문제예요. 그래서 일단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 이런 문제가 약간 좀 이상하게 심화편보다 기본편에 좀 더 많이 보이는데, 일단 미리 말씀드리면은 제가 그 오답 선지는 솔직히 설명 깊게 안 해줄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할 필요도 없고 어차피 제가 보기에 여기 정답 선지 제외하고는 솔직히 나올 것 같진 않아요. 그래서 약간 좀 스킬적인 접근 알려드릴게요. 일단 보면은 자 여기 일단 이 신문왕이 아버지 문무왕이 이어 완공한 곳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일단은 선왕의 은혜에 감사한다. 그래서 이게 말 그대로면은 그 사찰이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사찰의 이름은 이런 식으로 땡땡사라고 하는데, 그래서 은혜에 감사한다 해가지고 약간 뭐 주어 목적 이렇게 하면은 이걸 따가지고 은혜에 감사한다 해가지고 사실 이게 포인트 잡혔다면은 이렇게 찍었어야 돼요. 그래서 은혜 감사한다 해가지고 진짜 이게 국어 문제거든요. 근데 뭐 그런 걸 모르신 분도 있었을 것 같고, 아무튼간에 그래서 이걸 낸 거고, 특히 이 만파식적이란 게 피일인데 이 아들이 아버지 문무왕 여기 행차하는 과정 속에서 얻은 필이거든요. 그래서 가문사랑 이 만파식적이 뭐 문무왕이랑 신문왕 낼 때 진짜 빈출 키워드 잘 나와요. 그래서 사실 여기는 신문왕이나 문무왕 보고서 이 가문사를 찍는 게 이 문제의 포인트라고 할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나머지 선지는 굳이 간단하게 설명드리면은 이 고달사지의 경우에는 그냥 경도광 시기에 그냥 창건의 사찰이고, 법천사지는 통일신라 시기에 있는 그냥 사찰이고, 그러니까 이건 강원도에 있고 요거는 경기도에 있고요. 경기도 여주예요. 그리고 이거는 전라도 남도, 그러니까 전남 화순 거기에 있는 고려시대 사찰인데, 솔직히 말하면 여기 있는 것들은 한능검 수준에서 솔직히 몰라도 무방할 것 같아요. 그래서 솔직히 이거 안 낼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엔 정답 선지만 이게 확실하게 내는 거니까 실제로 신문학 낼 때 이게 좀 나오기도 하고, 그래서 그냥 정답 키워드만 보고 나머지는 그냥 오답 낼려고 그냥 어려운 거 꺼냈구나 이런 식으로 그냥 대충 보시고 넘어가셔도 될 것 같아요. 장담하는데 이거 절대 안 냅니다. 그냥
오답 어렵게 내려고 유독 가끔 기본편에서 쓸데없는 것들을 가져오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런 거는 확실하게 내가 본 것만 찾으면 문제 풀 수 있으니까 그런 점을 좀 주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9번. 다음 답사가 이뤄진 지역으로 옳지 않은 걸 냈는데, 이 문제도 솔직히 어려웠어요. 이 문제가 어려운 포인트가 뭐냐면, 백제 역사 유적 지구에 해당되는 거 골라야 되는데, 이게 다시 말하면 어떤 얘기냐면은, 그러니까, 백제 그런 문화유산 같은 거를 확인할 수 있는 일종의 지역들을 골라야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게 문제 있는 키워드랑 다 연결되긴 해요. 그래서, 그걸 보여드리면은 첫 번째 공산성은 공주예요. 그러니까 이 공주는 다른 말로 하면 웅진인데 이 공산성은 기본편 공부했다면 모르면 바보예요. 이 공산성은 웅진 시기의 대표적인 그런 수도성으로서 정말 지금까지 많이 나왔거든요. 기초에서. 그래서 1번 안 어렵습니다. 자, 2번 능산리 고분군의 경우에는 부여 다른 말로 하면은 사비 지역에 있었던 고분인데 여기서 발견된 게 바로 백제금동 대학로예요. 그래서 이게 사실 문제 있는 키워드랑 정답 키워드만 잘 매칭했다면은 풀 수 있는데 이게 잘 안 되신 분들은 좀 어려울 수 있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미륵사지. 이 미륵사지는 익산 미륵사지 석탑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얘도 맞아요. 그래서 이 웅지는 한 400, 그러니까 한 백제 중간쯤의 역사고, 이 사비는 후기 시기의 백제 수도고, 익사는 수도는 아니지만 이 미륵사지 석탑이 있기 때문에 관련 지역 나오는데, 전주 지역은 해당이 안 되는 게, 전주는 굳이 따지면은 후백제의 수도예요. 후백주, 완산주. 그래서 후백제랑 연결되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연결이 안 돼가지고 정답은 4번이에요. 그래서 좀 문화 파트를 빠삭하게 외웠어요. 이게 좀 답이 쉽게 보였을 것 같습니다. 자, 10번 밑줄근 그가 활동한 시기. 자, 요거는 별거 힌트 없습니다. 여기 진성여왕에게 시무 10조의 그런 개혁안을 올렸다. 이게 힌트거든요. 그래서 말 그대로 당시에 그 진골귀족의 패단 비판하면서 정치 개혁안을 올렸다. 그래서 진성여왕과 제가 항상 이 최치원은 짝꿍 키워드로 반드시 외울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최치원 관련된 거니까 최치원이 관련된 시기는 최치원 언급되면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한능검에서는 통일신라 하대를 낸 겁니다. 그럼 통일신라 하대에 관련된 거 찾으면 됩니다. 1번 성리학을 공부한 유생. 성리학이라는 게 본격적으로 언급이 되려면은 조선 시대까지 가야 돼요. 그러니까 굳이 따지면은 뭐 고려 후기까지도 언급할 수 있겠다만 사실상 조선 시대로 거의 연결짓는 게 맞습니다. 자, 2번 금속 활자를 주조하는 장인. 자, 금속 활자? 이거는 최소한 고려시대 후기는 가야 돼요. 그러니까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그런 활판 인쇄 뭐 이런 거 언급되려면 뭐 팔만대장경판, 팔만대장경이 아니라 그 직지심체오절 이런 거 언급할 수 있는데 일단은 금속 활자가 언급되려면은 이 고대 시대는 목판 인쇄물이 나와야 되고 금속 활자가 나오는 건 고려 시대입니다. 아무튼 틀렸고요. 3번 판소리 공연하는 소리꾼. 이건 조선시대 후기죠. 조선시대 후기의 대표적인 서민문화니까 정답은 4번 군사를 모아 장군이라 칭한 호적. 이 통일신라 하대에 새로 그 지방의 주요 세력자로서 성장한 그런 일종의 지방의 지배층인 호족이 통일신라 하대 키워드도 잘 나오기 때문에 정답은 4번입니다. 자, 11번 가 왕에 대한 설명 옳은 것. 자, 일단은 보면은 여기 신라왕 김부가 항복했다는데 여기서 말하는 김부는 경순왕입니다. 그래서 경순왕이 항복해가지고 당시에 그를 경주의 사신과 임명한다. 이거 되게 잘 나온 키워드예요. 그래서 이 경순왕이 항복했다는 게 다른 말로 하면은 통일신라가 멸망했거든요. 그래서 이 경주에다가 이 인물을 어서 오세요 하면서 그런 지방의 유력자로서 임명한 당시의 인물 또는 왕은 왕건이에요. 그러니까 당시 고려시대 왕건이 통일신라를 먼저 받아주고 나중에 후백제를 멸망시키면서 후삼국 시대를 통일했다. 이걸 이해하는 게 중요한데 이걸 조금 더 어렵게 되면은 경순왕 김부를 경주 사신과 임명한다. 이게 맨날 나왔던 키워드거든요. 다만 이게 파악이 안 됐다면 이 문제가 살짝 헷갈릴 수 있었겠죠. 1번 훈요 10조를 남겼다. 훈요 10조 맞아요. 이 왕이 후대 왕에게 남긴 일종의 훈수를 두시는 유언 같은 겁니다. 정답 1번이고 2번 과거제를 시행하였다. 자, 과거제를 시행한 건 광종입니다. 틀렸고요. 3번 망권당을 설립하였다. 자, 망권당을 설립한 건 충선왕.
이라고 할 수 있겠죠. 관련 없고요. 4번 전시과를 말하였다. 전시과는 경동시기 이후의 역사도 사실이죠. 그래서 정답은 1번입니다. 자, 12번. 이 문제 제가 봤을 때 2번 기출에서, 아니 그리고 역대 기출에서 이 정도면 솔직히 심화편 수험생도 어느 정도 틀릴 수도 있었을 것 같은 좀 어려운 문제예요. 아니 사실 심화편 안 틀릴 것 같은데 기본편 수준에서는 이 문제 좀 많이 어려웠을 겁니다. 자, 가다 학생이 발표한 그런 고려시대 교육기관인데, 일단은 이거는 그냥 차례로 설명드릴게요. 첫 번째, 일단 국자감을 설치했다는데, 국자감은 성종 시기에 설치한 고려시대 국립교육기관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일단은 이 고려시대 전기에 만든 국립교육기관이 가장 먼저고요. 그래서 이게 첫 번째고, 자, 두 번째, 사립학교인 구제학당에 세워졌다. 이 구제학당에 세워진 건 한 고려시대 중기쯤에 문종 때 최충이라는 인물이 만든 일종의 사립학교예요. 그러니까 사립학교, 그러니까 사교육. 그래서 이거를 계기로 예종 시기쯤에 이르러가지고 공교육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 같은 거, 뭐 양영고라는 장학재단이랑 칠제라는 그 전문 강좌를 운영했었는데, 아무튼간에 이 문종이 성종보다는 조금 더 뒤이기 때문에 이렇게 연결되고요. 마지막으로 성균관이 정비됐다는데, 그러니까 성균관이라는 게 이 기존의 국자감을 개편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성균관을 개편한 건 굳이 따지면 공민왕이 가장 대표적인데, 이게 이 성균관이 나중에 조선시대에 이어져 가지고 하는 거여서 그냥 고려시대로는 공민왕이 외우시면 돼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공민왕 시기의 마지막 정비이렇기 때문에 순서는 1번이에요. 그래서 이건 각 교육기관 설립된 시기에 왕을 정확하게 암기하지 못했다면은 상당히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 유형이기 때문에 기본표 수준에서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 유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13번. 고려시대 경제활동. 이 문제도 좀 재밌어요. 이 문제가 답은 쉬웠는데 정답 키워드 똑바로 유추하지 못했다면은 조금 낯설게 느껴질 수 있는 유형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자, 그럼 고려시대 경제활동이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옳지 않은 거니까 1번. 병난도에서 국제무역했다. 그래서 맞아요, 이거는. 그래서 제가 고려시대 경제는 크게 6가지 외우라거든요. 병난도, 예성강, 그리고 건원중부, 해동통보, 활구, 그리고 경희선인데, 그러니까 고대 시대에는 울산항이랑 당항성이 국제무역항으로 번성했었고, 이 시기에는 병난도니까 이거 잘 구별해 두셔야 됩니다. 맞고요. 2번, 농민들이 고추, 담배 등 산풍작물을 재배했다. 정답 선지가 너무 명확하게 틀렸어요. 이건 조선시대 후기입니다. 이 시기에 가야만 농법 발달해가지고 이런 산풍작물 재배했기 때문에 정답은 2번이고, 3, 4번은 여러분들이 소거하기 조금 까다로울 수도 있었어요. 일단 시전 상인들이 개경에서 물품 판매. 자, 재밌는데, 자, 이 시전 상인만 보면은 조선 시대 아닌가 할 수 있지만, 시전 상인이란 개념은 말 그대로 시장에서 활동하는 상인인데, 이 시전 상인이 권한이 상당히 높아졌던 게 조선시대 후기까지 이뤄가지고 좀 더 높아진 거지. 결론부터 얘기하면은 시전 상인, 그러니까 시장에서 활동하는 상인은 이 고려 시대에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더 정확하게는 개경에서 판매했다. 이게 중요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선지를 종합적으로 이해하지 못했다면은 헷갈릴 수 있었는데, 한능검은 어차피 그 오다 선지를 안 만들거든요. 더 쉽게 말하면은 이 내용은 실제로 있었던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시전상이나 개경은 이렇게 매칭이 안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오답 안 내거든요. 무조건 있는 사실만 내는데, 만약에 이게 정답 선지가 나오려면은 개경을 내는 게 아니라 한양 아니면 한성을 냈어야 돼요. 그렇게 됐으면 3번도 정답이 되는데, 개경이니까 이 개경에 있는 시장에서 판매한 활동한 상인을 말한 거기 때문에 이 선지도 결론부터 말하면 문제 없습니다. 살짝 낚일 수 있었어요. 4번. 사원에서 종이와 기와를 만들어 팔았다. 이거를 전문용어로 말하면 사원수공업이라는데, 이게 고려시대 후기쯤에 이루어가지고 사원에서 이런 좀 뭔가 상업활동 같은 걸 하는 그런 게 좀 유행하긴 했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입니다. 3, 4번이 조금 어려울 수 있었어요. 자, 14번. 가에 들어가 세시풍속. 이거는 솔직히 말하면 여러분들이 이 세시풍속에 해당되는 월자만 알면은 바로 풀리거든요. 저는 솔직히 이거 보자마자 바로 4번 찍어요. 왜냐면 어떻게 푸냐면, 저는 이거 보자마자 동지는 겨울이니까 겨울이다 12월쯤, 그러니까 겨울이고, 추석의 경우에는 이거는 가을쯤이니까 한 8월 9월 되겠고, 삼진날 3이 있네. 3 안 맞죠 아무도?
이렇게 잘라요. 그래서 사실 세시풍속 유형은 기본편이던 간에 심화편이던 간에 이 세시풍속 보자마자 몇 월이지? 5초 안에 안 나오면 문제 못 풀어요. 반대로 얘기하면은 이것만 알죠? 5초 안에 문제 풀려요. 전 그래서 일단 잘 나오는 세시풍속부터 먼저 이걸 적어요. 그 다음에 암기하거든요. 이것만 하시더라도 문제 풀리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거 하지 말고 이거 12월, 3월, 8월, 1월 이거부터 훈련하세요. 이것만 돼도 문제 다 풀립니다. 진짜 농담하는 게 아니야. 다 풀려요. 아무튼 그리고 이거는 쉽게 말하면은 일종의 뭐 오고법이라던가 여기 있구나. 오고법이라던가 불엉깨기 등 일종의 이게 이 정월대보름을 즐기는 풍습이거든요. 그래서 이 정월대보름은 이 오곡밥 먹기, 이 불엉깨기 등의 풍습과 1월이란 기간 그리고 일종의 놀이 같은 걸 좀 기억해도 좋은데 그게 대표적으로 쥐불놀이랑 달집 태우기예요. 이 두 가지는 여러분들이 반드시 추가적으로 암기를 해두시길 바랍니다. 정답 4번입니다. 자, 15번 가시기도 사실 옳은 거. 이 문제도 좀 어렵네요. 자, 이 문제는 사실 포인트가 뭐냐면 한능宫 항상 강조하는 그 고려 외세방어 유형인 거란, 여진, 몽골, 홍건적 그리고 왜구를 외워야 되는데 결정되게 하면은 여기는 그래서 이 김윤우의 경우에는 몽골의 2차 침입을 방어해서 당시 처인성에서 이 살리타라는 그 몽골 장수를 억센 인물이고 이성계의 경우에는 황산대첩에서 왜구를 방어한 인물이어가지고 사실 저는 그래가지고 홍건적을 내던지 아니면 몽골과의 그런 침략의 결과 이런 걸 낼 거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시기를 조금 어렵게 냈어요. 자, 1번 과전법이 시행되었다. 자, 이거는 1391년인데 사실상 고려가 이제 멸망하기 직전의 거기 때문에 당연히 이거보다 더 이후일 수밖에 없습니다. 2번 이자겸이 난이 켰다. 자, 이자겸의 난이 이렇게 그러니까 지가 몽골이 침입했을 때는 이미 무신정권 시기가 ING 됐을 상태인데 이 이자겸의 난은 12세기예요. 12세기. 근데 이게 발생할 쯤에는 최소한 13세기거든요. 지금 시기가 최소 1세기 이상 차이 나기 때문에 아예 연결이 안 됩니다. 그래서 관련이 없고요. 3번 궁예가 후고구려를 세웠다. 자, 이거는 10세기 그러니까 901년쯤인데 자, 지금 우리 고려시대 다루는데 후고구려가 나올 리가 당연히 없습니다. 정답 안 되고요. 정답은 그래서 8만 대장경판이 시작되었다. 이게 시기적으로 치면은 이때인데 사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 몽골의 침략이 장기화되니까 이제 몽골의 침략 좀 그만했으면 좋겠다 싶으면서 이런 불교의 염원을 담아가지고 이걸 만들었다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시기가 상당히 비슷한 걸 줘가지고 다른 선지들을 확실히 잘라가지고 소거했어야 조금 더 문제가 쉽게 접근이 됐었을 것 같습니다. 상당히 좀 시기만 파악했을 때는 어렵다고 할 수 있는 유형이었습니다. 정답 4번입니다. 자, 16번 다음 퀴즈 정답을 옳은 걸 얘기했는데 자, 일단은 이 문제 포인트 좀 어려우니까 잘 설명드릴게요. 자, 일단은 고려의 유학자이자 정치가예요. 일단 고려시대 인물인 거 알겠어요. 그 다음 모르겠고 이 인물은 묘청이 난을 일으키자 진압군의 원수로 임명되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이 묘청의 난을 진압했다. 첫 번째 힌트예요. 이거 중요하고요. 그리고 뭐 감수국사 몰라도 되는데 삼국사기를 편찬했다. 이건 모르면 안 되죠. 자, 삼국사기를 편찬하고 그리고 묘청의 난을 진압한 인물이란 걸 종합적으로 파악하면은 여기 제시된 인물은 김부식이기 때문에 정답은 3번인데 만약에 헷갈렸다면 이 인물 골랐을 거예요. 왜냐면 삼국사기랑 삼국유사를 제대로 못 구별해가지고 이거를 고르신 분들 있을 것 같은데 이 정도 단순한 함정에 걸려드시면 안 됩니다. 자, 나머지 양규의 경우에는 거란의 2차 침입을 방어한 인물이고 이재현의 경우에는 앞서 제가 얘기한 그 충선왕의 만권당에서 활동한 일종의 유학자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진짜 말 그대로 공부하는 사람. 그래가지고 나머지 인물은 다 연결이 안 되기 때문에 정답은 3번입니다. 자, 17번 다음 다큐멘터리 볼 수 있는 장면 접대하지 않은 거. 자, 힌트를 보면은 일단 노국대장 공주 이 왕이 정말 좋아했었던 아내고요. 그리고
원의 간섭이 벗어나서 왕권과 주재한다. 그래서 이 왕 같은 경우에는 반원 정책을 좀 추진 많이 했었는데 그 대표적으로서 인사권에 좀 그런가 간섭을 심하게 한 정동행성 이문소를 격파하고 원의 연후 사용, 그러니까 반원 정책을 많이 추진한 거. 한능검에서는 거의 공민왕 외 안 냅니다. 정말 급빈출왕이죠. 반원 정책 추진했다. 무조건 공민왕입니다. 자, 보겠습니다. 적절하지 않은 거니까 1번 수원화성을 축소했다. 아니 이것도 많이 나왔던 키워드잖아요. 이거는 조선시대 정조죠. 조선시대 정조 같은 경우에는 뭐 배다리, 수원화성, 거중기 등의 그런 문화유산이 다 연결됩니다. 그래서 관련 없고요. 2번 쌍성 송간부 공격. 그래서 반원 정책 일환으로서 원나라에게 뺏긴 땅을 수복한 정책. 그래서 천령 이북의 땅을 되찾았고요. 3번 숙청당하는 기철. 이 왕시기에는 권문세족도 수청했는데 헷갈리면 안 되는 게 사실 기본편 수준에서는 이런 거 안 나오겠지만 이인임을 수청한 거는 우왕입니다. 그러니까 기철은 곤민왕, 이인임은 우왕이니까 헷갈리시면 안 되고 마지막 정방폐지 교서를 작성하는 관리 맞죠? 그래서 정동행성 이문소랑 정방 폐지를 통해 가지고 인사권을 저해하는 그런 기구 같은 건 다 없애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일종의 그런 정치 개혁을 위한 사례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정답은 1번입니다. 자, 18번 다음 기사에 보도된 문화유산을 옳은 거. 사실 이 문제는 제 강의에선 제가 안 다룬 문화유산이긴 합니다. 다만 혹시 타 강의를 보신 분들이라면 여기는 이 나전치기의 기관이었으니까 이 나전치기 관련된 거 찾으면 그냥 푸는 겁니다. 근데 정답 선지 이외에 조금 낯선 것들을 많이 해가지고 아마 그냥 이 나전치기를 아시는 분들은 이거인 거 알 거예요. 그래서 더 설명드릴 게 없어요. 그냥 이거 나전치기 그냥 찾으면 되는 거여서 그런 거고 아닌 문화유산이 뭔지만 설명드릴게요. 자, 1번 이거는 금동천문도란 건데 그 양산 통도사, 그러니까 경상남도의 양산 지역에 있는 통도사라는 그런 사차에서 발견된 천무도인데 여기에다가 이런 식 별 모양에 맞게 이렇게 구멍을 뻥뻥뻥 뚫어가지고 그런 진주를 박아서 별자리를 표현한 게 이거예요. 그래서 고대 시대 그런 천문학과 관련된 문화유산으로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자 3번의 경우에는 이건 뭐냐면 청동, 아이고, 자 이건 뭐냐면 청동 은입사 포르 수금문 전병이란 건데 이름이 좀 어렵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이건 뭐냐면 정병이라는 게 이게 더 쉽게 말하면 그냥 쉽게 말하면 승려의 물병이에요. 승려 물병. 그러니까 승려들이 그냥 가지고 다니는 물병 같은 건데 이게 나중에 가서는 약간 좀 뭔가 부처님에게 바치는 일종의 그런 물품 같은 걸로도 좀 쓰인 게 있습니다. 아무튼간에 관련 없고요. 자, 4번은 이거는 분청사기예요. 분청사기. 이게 분청사기 중에서도 철화 넝쿨무늬 이런 건데 어쨌든 조선 전기에 유행한 대표적 톡이거든요. 다만 철화 넝쿨무늬라 해가지고 평소에 나왔던 분청사기와는 조금 다른 독특한 걸 냈다는 차이점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입니다. 자, 19번 가 인물의 활동 옳은 것. 자, 이 문제는 여기는 진포대첩. 자, 제가 외구 관련된 그런 전투는 크게 세 가지 다루거든요. 황산대첩 이성계, 황제대상이 이성계, 그리고 홍산대첩 최영, 그리고 진포대첩의 최무선 다루인데 솔직히 기본편이던 간에 심화편이던 간에 이 최무선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럼 최무선 활동 고르면 되니까 1번 거중기를 설계했다. 자, 이거는 정약용이 아까 언급한 화성을 축조하기 위해서 만든 과학기구고요. 2번 앙부 일구를 제작했다. 자, 이거는 조선 세종 시기에 뭐 장영실 같은 인물이 조금 더 대표적이겠죠? 틀렸고요. 3번 비격 진천내를 발명했다. 이거 좀 기본편 수험생 중에서 이런 거를 좀 낼 줄은 몰랐는데 이거는 이장손이라는 인물이거든요. 이장손? 그러니까 이장손이라는 인물인데 이 비격진턴이라는 건 일종의 임진왜란 시기에 왜군을 물리치기 위해 가지고 만든 일종의 폭탄 같은 거예요. 그래서 관련 없고요. 아무튼 4번 화통도감 설치를 권유했다. 맞아요. 당시에 이 화통도감 설치해 가지고 화포를 시작한 게 이 문제 제기된 인물의 활동이기 때문에 정답은 4번입니다. 자, 20번 밑줄 근 탑을 오른 거. 이 문제도 살짝 어려울 수 있었는데 일단은 이 문제에서 제일 중요했던 힌트는 뭐냐면 여기 있는 강원도 평창이에요. 요거. 그리고 다각 다층탑.
이게 한능검에서 다각 다층 탑을 언급하려면은 진짜 제가 봤을 때는 못해도 8층 이상 가야 돼요. 진짜 7층, 8층 한 못해도 7층, 8층 이상 되는 것들이 다각 다층 탑인데 진짜 이 문제를 무지성 풀었다면 이거 보고서 그냥 이렇게 찍으신 분도 있을 텐데 이렇게 푸시면 안 됩니다. 아무튼 이 문제는 그래서 강원도 평창에 있는 탑을 고르는 거니까 그거랑 관련된 평양에 있는 월정사 8각 9층 석탑을 고르는 게 포인트였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뭘 강조하고 싶은 거냐면 여기 있는 문화유산 같은 경우에는 경주 지역에 위치하고요. 자, 요거는 아까 언급한 여주에 있고요. 그리고 이것도 경주에 있는 문화유산인데 그래서 일단은 문화유산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죄송해요 잘못 적었네요. 이거 경주가 아니라 구례입니다. 아무튼 이 문화유산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각 문화유산이 위치한 지역을 먼저 외우시는 게 중요해요. 이게 실제 힌트가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일단 그걸 먼저 짚은 다음에 들어가야 이 문제도 좀 쉽게 풀리는데 사실 그럼 반대로 보면은 이것만 보더라도 이 나머지 선지가 다 답이 안 돼요. 다만 그리고 여기 힌트 이게 또 있네요. 고려시대라는 걸 또 보고서 고려시대니까 당연히 통일신라랑 관련된 이것들도 소거할 수 있었어요. 이게 4번은 지금까지 정답으로 나온 적 없는데 어쨌든 간에 이것도 다 신라랑 관련된 거기 때문에 틀렸고 여러분들이 2번이 좀 헷갈릴 수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2번도 사실 고려시대 탑이긴 해요. 그래서 굳이 헷갈렸다면 이거를 진짜 많이 걸려들었을 거예요. 저 다각다층 탑에다가 다층 전탑이래요. 그래서 와 보자마자 이거 아닌가 되게 단순하게 찍으신 분들 많을 텐데 자, 이 평창이란 키워드가 중요했어요. 그래서 문화유산 같은 경우에 이렇게 건축물이던 간에 탑이던 간에 아니면 불상이던 간에 뭐든지 일단 지역을 외우시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저도 무조건 이 지역부터 외우고 들어가기 때문에 그거랑 이 탑 어디지? 그거 매칭하는 거 이런 거 훈련돼야 조금 문제를 쉽게 풀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거를 몰랐다면 이 문제는 못 풀었을 것 같네요. 자, 21번 가이드라 사건. 자,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여기 위훈 삭제 등 조광조가 주장한 개혁에 대한 반발 때문에 일어났다. 그래서 조광조가 주장한 개혁에 대한 반발이다 보니까 자 일종의 그 조광조 그러니까 위훈 삭제 그러니까 공이 없는데 이름을 올린 공신들의 이름을 뺄 것 주장한 이 조광조 개혁적인 인물을 견제하기 위해 가지고 이 사건의 결과 조광조가 죽게 되었다. 그리고 그를 따르던 인물 살인파도 같이 처형된 이 살인파를 제거한 이 사건의 이름 파악하는 게 중요한데 이 사건은 기묘사화예요. 그러니까 사실 기본편의 경우에는 이 사화 유형을 잘 안 내는데 이 사화 유형을 조금 더 쉽게 공략하려면은 좀 어떤 걸 알아야 되냐면 이 사화가 왜 발생했고 어떤 인물이 희생되는지 그걸 좀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무오사 같은 경우에는 김종직의 조의 제문을 계기로 당시 뭐 세조, 성종, 연산군이 이어지는 그 왕을 까시는 건가 하면서 이 김종직의 제자인 뭐 김일손 등이 처형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었고 갑자사 같은 경우에 뭐 엄마의 복수를 갚는다 해가지고 폐비윤씨 사사건에 대한 그 복수를 갚기 위해서 일어난 거고 을사사화 같은 경우에는 유님 그리고 윤원영이 언급되거든요. 그래서 각 사화마다 어떤 인물이 먼저 언급되고 그리고 어떤 왕식이 발생했는지 그것만 잘 아시더라도 문제 쉽게 푸니까 그걸 먼저 훈련하시길 바랍니다. 정답 1번이고요. 자 2번 신유박해. 신유박해는 1801년에 순조 시기에 발생한 그 천주교 박해 사건으로서 당시 정약용 형제 뭐 정약용, 정약전 그리고 이승훈 등이 유배된 사건입니다. 3번 인조반정. 인조반정의 경우에는 당시 광해군이 뭐 중립이라던가 아니면 임목대비를 유폐하고 영창대군 사사한다 등의 그런 가족을 죽이는 그런 탈룰라를 해가지고 이로 인해가지고 인조를 중심으로 쫓겨난 사건이고요. 자 이모군란은 그냥 1882년에 개항기 시기의 구식군인에 대한 차별에 대한 반발로서 발생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나머지 오다 선지가 그렇게 어려운 편은 아니었습니다. 자 22번 가에 들어가 인물. 자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어디 보자. 자 일단 조선의 개국 공신이에요. 일단 급진개합파라는 걸 알 수 있고 이 인물은 조선의 기틀이 되는 법전이 조선 건국전을 먼저 만들고 성리학자로서 불교를 상당히 신랄하게 비판했어요. 그래서 이 인물 같은 경우에는 이 인물이 만든 저서랑 관련된 키워드가 정말 잘 나와요. 그래서
솔직히 기본 편 수준에선 제가 보기에 여기는 조선 건국전이랑 불시장뼈만 외우더라도 정도전인 거 푸는 거 어렵지 않았을 것 같아요. 이거 예전에 기본 47회쯤에 나왔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건 그냥 기본적인 키워드만 암기했다면 무난하게 풀했을 것 같습니다. 정답은 3번이고요. 2. 자, 1번. 2는 이 인물 같은 경우에는 뭐 성악 지교라던가 아니면 어... 경몽요교처럼 뭔가 학문에 대한 수양이라던가 아니면 당시 왕의 학문에 대한 자세 같은 걸 얘기하는 좀 그런 게 많이 나오고 굳이 추가적인 키워드 다룬다면은 강릉 오죽헌 출생이다 이런 거 잘 나옵니다. 아무도 관련 없고요. 송시열 같은 경우에는 이 효종 시기에 기초봉사를 올려가지고 북벌에 대한 주장했었고 현종 시기에 예성 논쟁에 참여할 때 서인 측의 대표 인물로 활동했었고 기사왕국을 계기로 유배돼서 사망했다. 이런 키워드가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서인 그리고 노론의 대표적인 그런 정말 오래된 영수라고 할 수 있겠고 정몽주의 경우에는 조선 개국공신이 나오면 안 되죠. 정몽주의 경우에는 온건계화파로서 그런 고려에 대한 충돌을 계속 강조한 인물이기 때문에 당시 이성계가 꼬드겨도 단신가를 말하면서 난 조선이 아니라 고려에 평생 충성할 거야 이런 얘기했기 때문에 결국 개경의 선주교에서 죽임을 당했죠. 그래가지고 정도전과 정몽주는 나름 친구였지만 한편으로는 이것 때문에 라이벌이 되기도 했습니다. 정답은 그래서 3번입니다. 23번 밑줄근 왕이 추진한 정책. 자 보면은 개유장난으로 정권을 잡고 단종을 몰아낸 왕이라고 하는데 자 그래가지고 이 왕은 이 개유장난을 계기로 다시 한명의 등과 뭐 김종서 등을 살해하고 자신의 조카를 몰아냈다는 특징이 있는데 그래가지고 육조직계제를 부활시켰다는 키워드랑 지편전 그리고 경연을 억셌다는 키워드 이게 되게 중요했어요. 그래서 여기 문제 제시된 왕은 7대 왕인 세조예요. 그래서 여기는 개유정난, 육조직계제 부활, 지평전 및 경연 폐지 이것도 제가 맨날 강조했던 키워드 나온 거기 때문에 뭐 어렵지 않았습니다. 1번 삼별초를 조직하였다. 자 이거는 굳이 얘기한다면 최후 정권 시기 왕을 기준한다면 고종인데 고려 고종입니다. 조선 고종 아니에요. 아무튼 관련 없고요. 2번 지정법을 시행하였다. 이 왕식을 시행한 현직 관리에게만 토지를 지급하는 토지 제도로서 2번이 정답이고요. 3번 한양으로 천도하였다. 자 한양 천도는 이성계죠. 관련 없고요. 4번 훈민정음을 창제하였다. 자 이거는 세종대왕과 관련된 키워드이기 때문에 정답은 2번입니다. 자 이제 전반부 얼마 안 남았네요. 24번 가해들어 정치기구. 자 여기 보면은 뭐 비국 투사 이것도 몇 번 나왔던 키워드인데 뭐 몰라도 되고요. 이거는 중종 때 외적의 침입에 대응하기 위해서 처음 설치됐고 양난 그러니까 임진왜란 병자호란을 거치며 국정을 총괄하는 기구로 성장했고 세도 가문 시기에 변질되었었기 때문에 흥선대원군 시기에 폐지되었다. 그래서 삼포회라는 계기로 설치, 을묘해변을 계기로 상설기구와 양난을 계기로 국정기구를 턱상하고 흥선대원군 세도 정치 시기에 변질되어 가지고 흥선대원군 시기에 철폐된 이 기구는 비변사예요. 그래서 이 비변사 유형은 여기 지금 강조한 5단계 흐름이 항상 기출 키워드 반복되기 때문에 이걸 외우신 분들이 풀고 안 외웠다면 이 문제 못 풀어요. 그래서 비변사 관련된 키워드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게 중요한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답 1번이고요. 2번 어사대의 경우에는 고려시대 그런 일종의 관리 감찰 기구로서 조선시대를 기준한다면 사원부 사관원과 조금 더 유사한 기구라고 할 수 있겠네요. 아무튼 관련 없고요. 3번 도병마사는 고려시대의 독자적인 기구로서 뭔가 국방이라던가 군사 문제 등을 회의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정답이 아니고요. 4번 군국기무처는 1차 가보개혁을 주도하기 위한 일종의 기구였었기 때문에 정답은 1번입니다. 자 2번 57 전반부 마지막 문제 25번 가 전쟁 중에 있던 사실이라는데 이 문제에서는 여기 나와있는 이순신이 하깃진을 통해 가지고 한산도에서 여기 있는
일본 수군, 다른 말로 왜군을 크게 물리쳤다는 게 특징인데, 그래서 당시 한산도 대첩을 통해 가지고 왜군을 물리친 이순신의 활약이 있었던 이 전쟁은 임진왜란이죠. 사실 명량 대첩을 통해 가지고 이순신 보자마자 임진왜란인 거 푸는 건 어렵지 않았을 것 같아요. 1번 최윤덕이 사군을 개척하였다. 자, 이거는 그냥 세종 시기의 그 영토 확장 정책이기 때문에 관련 없고요. 2번 서희가 강동 육지를 확보한 거는 고려시대 성종 시기의 사실이기 때문에 역시 관련 없고요. 3번 권율이 행주산성에서 승리하였다. 맞죠? 임진왜란 시기에 당시에 육지전에서 승리한 대표적 전투 사례이기 때문에 정답은 3번이고, 4번 이종무가 쓰시마 섬을 토벌한 거 역시 조선 세종시기 때문에 관련이 전부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정답은 3번입니다. 자, 그럼 이것으로 전반부에서 마치겠습니다. 전반부에서는 그렇게까지 킬러가 없었는데 아마 이제 후반부로 갈수록 정말 낯선 문제가 진짜 마구마구 보일 거니까 후반부에서는 조금 더 집중해서 봐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이것을 해서 마치고, 영상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